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직장인들이 마음속 깊이 공감할 만한 주제에서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회의 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상사의 강한 의견에 부딪혀 입을 떼기 어려웠던 순간, 혹은 조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지만 직급이라는 벽 앞에서 어떻게 의견을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리더십은 오직 직책을 가진 사람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직책 없이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조직과 리더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방법, 이른바 상향 리더십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좋은 성과와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상사를 이끄는 지혜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한 리더, 존경하는 상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우리는 세 가지 핵심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로 진정성 있고 사려 깊으며 동시에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첫째, 진정성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면 리더는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챌 것입니다. 단순히 주목받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더 많은 연봉이나 빠른 승진을 위해서 심지어 리더보다 더 돋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리더는 당신의 그 미묘한 욕망을 감지하고 당신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동기는 순수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리더를 돕고 그를 섬기며 우리 조직의 공동 목표, 즉 사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사려 깊고 섬세한 접근입니다. 너무 뜨겁게, 너무 성급하게 다가간다면 오히려 화를 입는 것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시간을 갖고 깊이 생각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는 상향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명확한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당신의 리더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리더와 조직의 성공을 위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그 어떤 조언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잠시 당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죠.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배신당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의 등 뒤에서 다른 말을 하거나 당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을 겪었을 때의 그 실망감을 말입니다. 당신의 리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겪으며 당신과 똑같은 혹은 더 깊은 상처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리더들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리더에게 다가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신뢰는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너무 강하게,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신뢰는 시간을 통한 일관성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싹트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내십시오. 탁월함을 추구하고 열정을 보여주십시오. 매일 아침 위욕적인 태도로 출근하고 하루하루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어진 기대치를 채우는 것을 넘어 그 기대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상사가 요청한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 조금 더 깊은 분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행동을 통해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팀원, 조직의 목표에 진심인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기반입니다. 섬기는 마음과 뛰어난 업무성과 그리고 조직의 비전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통해 당신과 리더 사이에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단단한 신뢰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향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사의 업무 목록에 새로운 일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많은 의욕 넘치는 직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팀장님, 제가 팀장님을 도울 수 있는 일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같지만 사실 당신은 그 순간 리더의 짐을 덜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 셈입니다. 당신의 질문을 받은 리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에게 시킬 만한 일 3가지를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업무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맙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관찰하고 경청하는 것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고 들으십시오. 리더를 좌절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일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귀에 깊게 들으며 저 일은 내가 대신 해드릴 수 있겠다. 저 부담은 내가 덜어드릴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을 찾아내십시오. 리더들에 대한 작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리더들조차, 아니 어쩌면 위대한 리더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혹은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약간의 불안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도울 수 있는 필요를 발견했다면 먼저 다가가 정중하게 제안하십시오. 이때 화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와 같은 명령조가 아니라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맡아서 처리해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는 처음에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 라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적절한 수준에서 당신이 돕고 싶어하는 열의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 팀의 한 유능한 동료는 이럴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가 좀 특이해서 그런데 사실 이런 종류의 일을 정리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팀장님을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말은 상대방이 부담 없이 도움을 수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어떤 일을 맡았다면 그 일이 끝났을 때 반드시 리더에게 완료되었음을 알려주십시오. 특히 관계 초기에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는 비록 그 일을 당신에게 넘겼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신경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완료보고는 리더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짐을 완전히 내려놓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드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매번 요란하게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실에 뛰어들어가 제가 해냈습니다. 저 정말 대단하죠? 라고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간단한 문자나 이메일 혹은 책상 위의 작은 메모로도 충분합니다. 팀장님, 요청하신 건 잘 처리되었으니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한마디가 리더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해야 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흐지부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넘어 기대 이상의 결과물로 보답하십시오. 그것이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리더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를 짓누르는 무게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 저의 멘토였던 한 분은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자네는 결코 내가 짊어진 이 무게를 이해하지 못할 걸세. 자네가 직접 이 자리에 와보기 전까지는 말이야. 당시에는 그 말이 야속하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 가보기 전까지는 그가 느끼는 압박감의 실체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이해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리더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하되 결코 완전히 그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사가 별것 아닌 일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지? 라고 속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당신이 그의 자리에 앉게 되면 당신 역시 다른 어떤 일에 똑같이 과민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리더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하고 지지하며 돕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를 밤잠 못 이루게 할까? 그녀는 지금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까? 리더의 입장에서 공감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그에게 다가가는 방식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와도 같습니다. 오만한 태도로 내가 리더라면 저것보다 더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대신 연민의 마음으로 저 자리는 정말 힘들 거야. 내가 모르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섬기게 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리더는 당신의 그 진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바로 그때부터 당신의 진정한 영향력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당연하게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향 리더십을 발휘한답시고 우리 조직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데 그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그저 이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먼저 고민해 보십시오. 세상 누구든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인재는 해결책을 함께 가져옵니다. 리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팀원이 들어와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입니다. 라고 늘어놓기만 한다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리더는 이미 당신이 말한 문제 외에도
수십 가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한다면 리더는 정말 기쁘고 고마울 것입니다. 팀장님, 제가 보니 이 부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혹은 지금 이 프로젝트도 좋지만 여기에 이런 요소를 더하면 훨씬 더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리더십이며 문제 제기가 아니라 가치 창조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5번째 전략은 명확하고 간결하며 전략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사는 바쁜 사람입니다. 그의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따라서 그와 소통할 기회가 생겼을 때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명확함은 친절함이고 타이밍은 모든 것이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미리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 말을 꺼낼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주에 깊게 관찰하면 리더에게도 그만의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간대는 그에게 접근하기 좋지만 어떤 시간대는 피해야 합니다. 어떤 요일은 다른 요일보다 훨씬 더 대화에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한국의 리더들은 주간 회의 준비로 바쁜 월요일 오전보다는 어느 정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수요일 오후나 목요일에 새로운 제안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리더의 업무 리듬을 파악하고 존중하십시오. 화장실에 가는 리더를 붙잡고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명확함은 친절함이고 타이밍은 모든 것입니다. 리더의 리듬을 배우고 당신의 메시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전달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직책 없이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명확한 신뢰를 쌓고 둘째, 부담 없이 가치를 더하며 셋째, 리더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넷째, 해결책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전략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진심으로 리더를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당신은 리더가 더 나은 리더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리더가 함께 성장할 때 조직 전체는 상상 이상의 특별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 사장이라는 직함이나 멋진 사무실 혹은 특별한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미 선한 영향력을 펼칠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함을 가진 리더보다 마음을 가진 리더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늘 옳은 리더보다 늘 진실한 리더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특별한 잠재력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시간을 갖고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의 동료와 리더를 섬기십시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이 당신을 도우며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가 성장할 때 그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